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사드 문제 해빙 분위기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불거진 만큼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의 단체 관광객 허용 등으로 중국 관련 소비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며 관련주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당초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층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뿐만 아니라 공동기자회견도 생략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공동성명이 없어 투자 심리가 냉각됐고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조금 더 기대감이 빠지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주도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선두로 전반적인 약세장을 보내고 있고요. 면세점 대표주인 호텔신라와 또 엔터주 대표 3사도 일제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우리 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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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2,460선까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6포인트 내리면서 2,471.23포인트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지난 6일 2,5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현재 사흘 만에 다시 아래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장중 저점을 2,455.39포인트까지 낮춰 2,450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11일 2,458.16 이후 전날까지는 줄곧 2,460선을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업종별로 보면 오늘 화장품주들의 약세로 화학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통신업종과 보험업종, 유통업종과 비금속 광물업종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면 기계업종과 섬유의복업종은 상승 출발했으며 운수장비업종도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로 장을 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오늘 출발 구간 오름세를 시현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4.2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768.30포인트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약 1시간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구간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장지수 모두 나란히 파란불을 켜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하루인데요. 오전장부터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오전장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로 텔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텔콘은 관계사 엠마우스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59차 미국 혈액학회 연례회의에서 신약 엔다리 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다리는 세계 최초로 소아 환자용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로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텔콘은 엠마우스와 4,7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540억 원 규모의 엔다리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다리는 오는 17일부터 미국 국립특수의약국인 US 바이오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텔콘 관계자는 최근 미국 블룸버그에서 SCD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엔다리를 소개할 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다리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향후 흥행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텔코는 최근 KPM테크와 한일진공이 보유하고 있는 엠마우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12.74%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 텔콘 종목이었습니다. 오후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후장에서도 18.75%로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2,450원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5,25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암니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니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암니스는 폴루스 홀딩스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폴루스 홀딩스는 바이오 시밀러 전문 기업인 폴루스의 최대 주주 회사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암니스의 최대 주주도 폴루스 홀딩스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암니스는 4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하면서 총 7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자금 조달이 신규 사업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암니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후 구간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6.03% 정도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0원 상승하면서 9,09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크루셜텍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루셜텍은 사드 문제로 빚어진 외교 마찰로 인해 위축됐던 중국 고객사 양 매출이 고객사 중의 하나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10 공급을 시작으로 최근 점진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경제사절단에도 선정되면서 중국 비즈니스 회복과 함께 매출 상승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셜텍 대표는 이번 방중 일정 중 현지 주요 고객사들과 고위급 미팅을 통해 기존 BTP 사업을 점검하고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솔루션과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그리고 초저가 BTP 등의 다양한 신규 사업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크루셜텍 종목이었습니다. 오후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27.73%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65원 상승하면서 2,160원 선에서 매물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넵튠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텐센트가 블루홀의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블루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넵튠 종목이 오늘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와 공동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텐센트는 중국의 독점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블루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벤처 캐피탈을 만나 구주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텐센트가 블루홀 인수 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텐센트가 장외 시장에서 블루홀의 지분을 약 1.5%가량 확보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가 70만 원 기준으로 약 760억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넵튠은 비상장 회사인 블루홀의 지분 2.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홀은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게임 업체이며 이 배틀그라운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29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넵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9%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원 상승하면서 15,2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SD 수요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KMH 하이텍의 SSD 케이스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1년까지 SSD 시장은 연평균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430달러, 약 46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기업용 SSD의 평균 판매 단가는 2019년에는 467달러로 상승한 이후 2021년에 456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년 초 SSD 860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 SSD 시장에서 선두에 서려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MH 하이텍은 SSD 반도체 칩 장착용 외관 케이스 생산과 SSD 포장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사업 부문에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연결 기준 18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체 매출액인 381억 원의 약 47.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KMH 하이텍은 알루미늄 소재 SSD 케이스 생산을 통해 삼성전자 등 주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KMH 하이텍의 현재 주가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도 4.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원 상승하면서 1175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로라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라가 실적 개선과 함께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에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이후의 실적 호조와 함께 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인 제휴 등이 긍정적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매수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로라에 대해 4분기는 성수기 시즌으로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시장 매출과 본사 매출 확대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대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유후와 친구들이 넷플릭스와의 3D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을 통해 내년 연말에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 본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로라 종목이었습니다. 오후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7.11%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750원 주가 오르면서 현재가는 11,3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종목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여전히 2450선에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54%가량 지수가 빠지고 있고 2457.8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760선을 놓쳤는데요. 현재 구간 0.6%가량 지수가 빠지고 있고요. 759.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장지수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후 구간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들의 약세로 화학업종이 현재 구간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93%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종목이 8%가량 급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업과 통신업 그리고 금융업종이 1%대 웃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1.15%가량 역시 업종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종과 의료 정밀업종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는 업종은 기계업종으로 현재 구간 1.05%가량 업종지수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들 흐름 중에서는 EN3가 7%가량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삼익 THK 종목도 4%가량 주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온시스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 오늘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3.49%가량 주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종과 전기가스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이 소폭의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불 켜고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엔터주들의 약세로 오락 문화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카지노주도 빠지면서 오늘 파라다이스가 6%가량 주가 하락하고 있고요. 키스트 종목이 4.40%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YG 엔터테인먼트 종목과 SM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나란히 약세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과 통신 방송 업종도 2%대 웃도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화장품주들의 약세로 화학 업종이 2%대 웃도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리아나 종목이 6%대로 주가 빠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온 종목도 5%대 약세, 리더스 코스메틱 종목도 5%가량 주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업종은 통신 장비 업종이 1.81%가량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 이어 유통업종 역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음식료 담배 업종과 디지털 업종, 인터넷 업종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2,94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오늘 기관은 11거래일 연속으로 79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면서 대응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72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0억 원가량의 물량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2,520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반면 기관은 2,168억 8계약 정도의 물량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공업이 GS건설로부터 음식물 전처리 및 건조설비 구입에 대한 공사를 45억 5,855만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38%에 해당합니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치매 예방에 사용되는 스피노시를 포함하는 인지기능장애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산조인 추출물을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시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인 다원메닥스가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한 주당 5천 원이며 배정 대상자는 SV 인베스트먼트, UQI 파트너스, 산은캐피탈, 플래티넘 기술투자, 윈베스트 벤처투자 등 5곳입니다.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SK하이닉스와 40억 6,600만 원 규모의 대응용 자동화 자재 창고 구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8.0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식품입니다. 서울식품 최근 4거래일 동안 하락세 보이다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291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역시 오늘 장 출발에는 빨간불 켰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가 2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오늘 0.36% 하락세 보이면서 장 열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 낙폭 보여주면서 13,40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 오르면서 1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 지역본부로부터 35억 3,900만 원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 총액의 3.9%에 해당합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2020년 12월 12일입니다. 이번 토지 취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3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MC넥스는 운영자금 350억 원을 마련하고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NV글로벌 코리아 매장인 삼호투자 합자회사가 기타 주식 204만 13주를 주당 17,156원에 배정받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78억 4,800만 원이고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12일 결산 배당으로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61억 4,100만 원이고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오늘 0.15%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7% 빠지면서 35,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오늘 9.62%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오전장 좋은 흐름 보였지만 현재는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04% 밀린 1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25,450원입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현재 1.7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7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종목들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진영홀딩스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3,065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가 2.03% 오른 15,050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DGB 금융지주입니다. 1.47%가량 오르면서 1,350원 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태영건설이 3.44% 오른 7,810원 마감 예상됩니다. 넷마블게임즈는 2.3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92,5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LG전자도 오늘 오름폭을 시현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400원 오른 98,1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 종목이 1.76%가량 주가 상승 탄력 보이면서 34,750원 선에서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대우 종목입니다. 1.41%가량 오르면서 17,95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OCI 역시 1%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127,000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제일기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웃도는 주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21,450원에서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차가 0.92% 오른 32,750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한원시스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였는데요. 마감까지 4%대 웃도는 견조한 상승 탄력 가져가면서 13,45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시효과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MT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5.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81,20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이어서 딜리 종목은 4.44% 상승한 2,590원에 펄어비스 종목이 5% 웃도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전 거래일 대비 1,800원 오른 204,200원 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노엔텍 종목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장 마감하면서 5,91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좋은 사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 오른 2,060원 선에서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종목이 5.08% 오른 1,965원에 CTL 종목이 1.97% 오른 3,105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이어서 투비소프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7,200원에 마감 예고하고 있고요. 베셀 종목은 3.44% 상승한 6,910원에 PCL 종목이 오늘 무려 15%가량 급등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3,700원 선에서 오늘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파트론 종목이 1.6% 오른 9,510원에 이노와이러스 종목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5.28% 오른 2950원 선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증시에 산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팔자 행진에 나서면서 산타 랠리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증시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이런 팔자세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581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올 한 해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한 IT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이 내다판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요. 코스피는 11월 말 대비 0.5% 하락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달 23일부터 12거래일간 3%가량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정이 아닌 하락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우리 시장 흐름을 더더욱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벤트 이후 분위기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요.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겠고요.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양장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0.42% 떨어지면서 10.49포인트 하락한 2,4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역시 오늘 또 역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0.48% 떨어지면서 3.7포인트가까지 하락한 760.4포인트를 기록하며 양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양장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양장 수급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자세, 기관이 사자세를 시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2,419억 원가량 물량 더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596억 원 정도 소폭 물량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면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820계약 정도 물량 덜어낸 반면 기관은 2,158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양장 수급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460선을 겨우 회복하면서 장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장에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당분간 팔자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화학업종으로 화장품주들의 약세가 업종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보험업종도 1.5%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고 통신업종도 이통 3, 4 모두 파란불 켜면서 업종지수가 1.4%가량 주저앉았습니다. 그 밖에 전 거래일에 크게 올랐던 의약품 업종과 의료 정밀 업종은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회되면서 하락폭이 깊었고요. 그 밖에 금융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업종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6%로 가장 크게 올랐고 건설업종과 전기가스업종, 전기전자업종과 은행업종도 오늘 소폭의 오름세 시현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불 켠 업종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엔터주들의 약세로 오락 문화업종, 방송서비스업종, 통신방송업종 모두 나란히 하락불을 켰고요. 화장품주의 약세 코스닥 시장에서도 미쳤습니다. 화학업종이 2.16%가량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불을 켠 업종은 통신 장비업종으로 1.87%가량 가장 크게 올랐고요. 음식료 담배업종과 유통업종, 디지털업종도 1%대 웃도는 업종지수 상승을 보이며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상승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장부터 특징주로 이름 올렸던 암리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170원 상승한 9,4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우리들 제약이 18.58% 급등하면서 11,550원에, 아비스타가 14.35% 상승하면서 2,750원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았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J 렌터카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주가 6,000원 빠진 14,050원에 형성됐습니다. 다음은 BGF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4흘째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 빠지면서 오늘 주가 종가는 16,400원에 형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서키트 종목입니다. 8.97% 낙폭 시현하면서 13,20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뉴프라이드 종목이 20.64% 상승한 4,7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크루셜텍은 20.06% 상승하면서 2,035원에, 그리고 미스터블루가 18.86% 급등하면서 3,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IE 종목이 27.5% 하락하면서 501원에 거래를 마쳤고, 파티케임즈 종목은 12.15% 하락한 1,850원에, 그리고 SCI 평가정보 종목이 11.86% 하락하면서 3,3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장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